안녕하세요. 기력 측정 카페 송혜령입니다. 저희 기력 측정 카페는 오늘도 여러분의 기력 측정을 위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전자는 자신이 원하는 치수를 깔고 프로기사와 젖바둑 대국을 진행합니다. 만약 도전자가 승리한다면 해당 기력의 단증과 상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4점 젖바둑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손님이 저희 카페에 방문해 주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하시죠. 오늘의 기력 검증단 장혜령 프로입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은 프로기사인데요. 평소 부드럽지만 또 건드리면 참지 않는 기풍이 매력적인 기사입니다. 과연 오늘 젖바둑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오늘의 도전자 김용주 도전자입니다. 김용주 도전자는 이 대국을 위해 강릉에서 올라왔는데요. 한때 강원도 살짝 주름 잡는 실력이었다고 저한테 귀뜸해 주었습니다. 과연 오늘 그 실력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기력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은 프로기사에게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 도전자에게는 제한 시간 20분과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점 젖바둑 시작합니다. 김용주 도전자, 제가 앞서 소개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7살 때 바둑을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 때 처음 바둑을 배워서 6학년 때까지 바둑을 꾸준히 배웠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는 한화생명배, 진짜 그 프로들의 등용문이라고 하죠. 그 한화생명배에 나갔던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잘 두는 어린이들한테 한번 딱 잡히고 프로의 벽은 이렇게도 높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4학년 때부터는 그냥 취미로 즐기는 수준에서 바둑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초등학생 때 그래도 이 한화생명배도 나가고 뭔가 강원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선수로 나갈 정도의 실력까지 쌓았던 점에서 오늘 아주 기대해도 좋을 만한 실력자가 저희 카페에 방문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포석은 무난하게 장혜령 프로가 그냥 좌변에 벌려두고 또 김용주 도전자는 날일자로 무난하게 받는 그런 정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하기에서 2칸 높은 걸침을 걸쳐가기는 했네요. 김용주 도전자 평소에 싸움을 굉장히 즐겨하는 기풍인데 프로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기사랑 대국하는 게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언제죠? 작년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 한국기원에서 다명기 이벤트 하는 거에 신청을 했는데 또 채택이 돼서 그때 당시에 한태희 프로랑 대국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4점에 도전을 했는데 중반까지 굉장히 잘 운영을 하다가 후반에서 정말 매섭게 또 한태희 프로가 추격을 하니까 그때 역전을 허용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대국은 좀 더 차분하게 두텁고 좀 겸손하게 둘 예정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4점 젖바둑이다 보니까 처음에 크게 유리하게 판을 처음에 이끌어갈 수 있는 만큼 좀 어느 정도 받아줄 거는 받아주어도 되더라.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초반 진행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또 우하기 정석도 이 정석 수순도 그냥 무난한 정석입니다. 만약에 처음 보는 모양이었다면 오늘 이 대국을 통해서 한번 이 수순을 음미해 보는 것도 정석 수순 하나 알아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고 또 무난한 대국이어서 제가 크게 코멘트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주 도전자 굉장히 이렇게 밝고 재치 넘치게 저랑 인터뷰를 해줘서 제가 대학생 신입 새내기인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젊은 기운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대학교는 졸업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김용주 도전자가 평소에는 굉장히 좀 천천히 두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둘 때는 항상 20분에 신청을 하곤 하는데 그러면 상대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 대국의 성격상 좀 속기를 즐겨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한 10분 정도로 많이 두는데, 그래서 오늘 이 기억 측정 카페 제한 시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안배만 좀 잘해서 중반까지 운영만 잘한다면 오늘 승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도전자고요. 김용주 도전자가 근데 또 상당히 생각이 좀 길어지는데요. 보통 제가 젖봐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초반에는 그냥 일감대로 빨리빨리 두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김용주 도전자는 살짝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초반부터 때이르게 또 빨리 손이 나가다가 판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본인만의 그 템포를 가지고 두는 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딘가 착점을 하려다가 다시 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단단하게 지켜둡니다. 이 수는 보통은 발빠르게 다른 곳을 착점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오늘 김용주 도전자의 작전이 엿보이는 한 수입니다. 4점 젖바둑이니까 지켜둘 거는 단단히 지켜두면서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는 만약에 흙이 여기에 돌이 없다면 백이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흙이 연결을 차단하고자 하면은 백이 뚫고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늘었을 때 흙이 꽉 막아가는 것은 백이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큰 실리를 또 내주게 됩니다. 그런 뒷맛이 있는 자리였는데 김용주 도전자가 좀 이런 부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견실하게 둡니다. 세 칸 벌리지도 않네요. 보통은 이렇게 변화점으로 두거나 좀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견실하게 2칸 뛰어 들어가면서 그냥 상대를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약점이 없게끔 바둑을 운영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한 수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한 수인데요. 오늘 그 작전이 엿보입니다. 오늘 이 대국 정말 이 승리하고 싶은 그 열망이 느껴지는 한 수이기도 한데요. 보통 원래 전투를 좋아하는 기풍의 대국자들은 아무리 내가 오늘 좀 두텁게 둬야지 하고 와도 그 전투 본능이 막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김용주 도전자는 아직까지는 그 작전을 잘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수가 나왔어요. 이 수는 이렇게 받아두면은 제가 뭐 어디를 둘지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교환 하나로 이곳 3-3 들어가는 약점을 많이 없앴습니다. 정말 단골 침입수인데요. 그 3-3 침입의 뒷맛에 그 위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김용주 도전자가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김용주 도전자 이 바둑TV 평소에 굉장한 애청자라고 했는데, 그냥 평소에도 바둑TV를 틀어두고 딴 거 뭐 할 거 있으면 딴 거 하면서 또 바둑TV 흘끗흘끗 이렇게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이 3-3 침입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그냥 아예 좀 민망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 진행해 놓고 날일자나 눈목자 이렇게 벌려가는, 어차피 지금 상변에는 이 2칸 벌림이 적절하게 이 우상기 백의 두터움을 잘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네, 이것도 비슷한 수입니다. 늘어둔다면 그때 날일자를 가서 백한테의 어떤 벽을 허용해 주기는 합니다만, 상변과 좌상기의 흙 모양이 단단하게 잘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벽이 집으로 환산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김용주 도전자가 실리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장혜령 프로가 2단 머리를 2점 머리를 두들겨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장혜령 프로 공교롭게도 저랑 이름이 똑같은 기사인데, 저랑 태어난 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그래서 장혜령, 권주리, 송혜령 이렇게 한때 연구생에서 97 라인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권주리 프로도 그렇고
되게 아담하고 막 애기처럼 생겼었어요. 진짜 초등학생 때는 더 그랬는데 저는 이미 저는 키도 되게 컸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한 160이 넘어가지고 마을버스를 탈 때 초등학생이요 하고 말을 하면은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저를 되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한 번씩 쳐다보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친구들이랑 동갑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어떻게 둘이 친구냐 막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저보다 생일도 빠릅니다. 심지어 저보다 생일도 빨라서 우스갯소리로 야 내가 너보다 언니야 막 이런 얘기도 장희롱 프로가 저한테 하곤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드럽고 되게 앳된 얼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권주리 프로랑 저의 기풍에 비해서는 장혜령 프로가 좀 더 부드럽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전투를 걸어갔을 때 또 막상 피하는 기풍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걸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그 싸움에 그 소용돌이에 딱 휩싸이게 되면은 또 그때부터 또 수익기로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두점머리 젖혀 들어간 수 굉장히 김명주 도전자를 까끌까끌하게 하고 있죠. 생각을 정말 오래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한 칸 띄어서 받아두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수는 일단 호구 한 방 맞는 게 굉장히 좀 아파요. 이 수의 의미는 손을 빼기에는 다음에 하나 찔러두고 3-3을 침입 당했을 때 좀 괴롭다. 이렇게 당하는 모양이 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만약에 흙이 받는다면은 2단 젖혀 들어가는 모양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양단수 때문에 지켜야 하는데 꽉꽉 막아가면 다음에 여기 딱 젖혀지는 자리가 또 너무 아파요. 그래서 흙은 늘어들 수밖에 없는데 선수로 좀 틀어 막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아주 초반이고 뭐 대단하게 당한 것도 아니고요. 기분이 살짝 나쁠 뿐이에요. 기분이 나쁜 뿐인데 그냥 기분만 나쁠 뿐입니다. 대세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서 좀 참아두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상대가 잽을 날리는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받아주고 있다고 그래 그냥 이번은 참자 하다가도 이게 한 번 뻥 터지거든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한 번 터졌을 때 이게 뭐랄까요, 적절한 시기에 딱 터지면은 괜찮은데 그냥 참아두어야 할 때 터지게 되면은 무리수가 돼버려서요. 그런 타이밍을 김용주 도전자가 참을 때 참더라도 잘 터뜨려야 합니다. 원래 전투적인 기풍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늘 참으면서 두텁게 겸손하게 둘 거라고는 말을 해놓고 저한테 근데 또 막상 두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김용주 도전자가 적당히 초반에 두텁게 두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싸움을 걸어야겠다 싶으면 그 적절한 타이밍, 싸움을 걸 적절한 타이밍 잘 잡는 것이 오늘 대국의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참아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냥 늘어서 장희령 프로가 이 교환을 아껴두면 막을 때 이쪽으로 늘어서 선수 잡는 것도 좋아 보여요. 이쪽으로 하나 늘어두고 발 빠르게 큰 자리 그냥 지켜둔다든지 큰 자리에 두어가는 게 손 빼고 굉장히 빠른 행마입니다. 근데 김용주 도전자가 평소에 생각을 천천히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도 굉장히 신중한 기풍이네요. 우와 이거 지금 참다가 지금 여기 한번 참고 여기 한번 참으려고 했는데 그냥 늘어주면은 내가 천천히 날이자 둘려 했는데 장혜령 프로가 지금 건드린 겁니다. 김용주 도전자의 심리를 아주 그냥 건드린 거고 이렇게 참아만 두고 있자니 이게 막 기분이 영 아닌 거죠. 김용주 도전자 입장에서는 뭐 기세도 없어 보이고 배짱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확 끄는 건데 일단 예상은 제가 못했습니다. 일단 끊고 늘어서 전투가 이뤄질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런데 단수 한 방 맞고 하는 모양이 좀 아파서 저는 참아두고 나서
좀 나중을 기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김용주 도전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빠르게 터졌습니다. 역시 전투 본능의 기풍들은 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곳을 끊어두었다면 일단 늘어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긴 해야죠. 김용주 도전자가 인터넷 한 7단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국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대국은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관전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오, 거기 하나만 끊어두고 어깨를 짚어가는 선택.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화려합니다. 흑입장에서 흔들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분명히 저한테 받아둘 곳은 받아두고 천천히 두어간다고 했는데 굉장히 또 화려하게 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수는 그냥 장혜령 프로가 하나 밀어두고 한 칸 이렇게 뛸 때 이런 데 단수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한 점을 좀 공격하는 듯한 행마를 할지는 장혜령 프로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김용주 도전자가 강릉에서 올라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끝나니까 저한테 강릉 커피빵 이렇게 사온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드시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한테 줄 게 아니라 장혜령 프로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뇌물 아니라고 막 하셨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좀 미리 줬다면 우리 장혜령 프로가 살살 뒀을지 그래도 인정사정 없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만 그냥 되게 인터뷰할 때 막 넉살 좋게 저랑 대화를 나눴는데 또 바둑판 앞에서 한없이 이 진지하게 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일단 다섯, 초반 진행이 우상기에서 굉장히 급박한 또 전투가 일어날 것처럼 보였는데 또 김용주 도전자가 하나만 끊어두고 우변 쪽 그리고 우하 쪽 이렇게 어깨 짚고 뛰어가는 선택을 통해서 또 살짝은 루즈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단수 맞는 것을 조금 가볍게 만들려고 하나를 끊어둔 것 같은데요. 이 교환이 없으면 이 단수가 더더욱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점의 가치를 좀 더 작게 떨어뜨리고 손을 뺀 것으로 제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두 점머리를 맞고 여기도 2단 저침을 당하면서 우변 쪽에 좀 거대한 모양이 형성이 될까 좀 우려를 했던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렇게 갇힌 형태가 되면 여전히 이제 나중에 3-3 침입의 뒷맛이 살아납니다. 당장 무슨 수가 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진행이 돼서 막혀있다 생각하면은 나중에 끝내기로 당한다든지 뭐 흑이 잘못 응수했다가는 진짜 뭐 수가 난다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제가 젖바둑에서 이 3-3을 침입해서 실패한 적이 진짜 그냥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3-3은 정말 위력적인 변화입니다. 따라서 뭔가 이거 3-3은 좀 최대한 두텁게 지켜두는 게 젖바둑의 우세함을 이어가는 데는 정말 중요한 저 법칙입니다. 법칙. 법칙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또 단단하게 지켜둡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당장은 손 빼도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이게 훗날 다 말을 하거든요. 이 돌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3-3 뒷맛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김용주 도전자는 천천히 두텁게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막상 백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 흙 한 점을 축으로 못 잡으니까 행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장희령 프로가 오늘 스튜디오 대국이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한 여자 리그를 보셨으면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2년 전까지 여자 리그 선수로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장희령 프로도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출신이에요. 올해 졸업을 했는데 학업이랑 이렇게 병행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여자 리그를 불참한 이후로 거의 처음 이렇게 스튜디오를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장희령 프로도 굉장히 방송대국이 낯설기도 할 거고 설레기도 할 거고 할 것입니다. 네. 5, 6 역시 날일자를 먼저 들어가면서 그곳 끊어두고 손 뺀 그 흙 한 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늘고는 싶은데 그러면 이쪽 한 칸을 뛴다든지 이쪽 한 칸을 못 뛰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어깨 짚는 수를 통해서 크게 이 흙 두 점을 가르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흙 입장에서 조금 고민이기는 해요. 기세상으로는 뻗어 나와야 하는데 또 막상 막 두다 보면 이 돌이 곧마로 막 몰리다가 크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김용주 도전자의 좀 선택입니다. 지금은 그냥 작게 버릴 수도 있고 살려 나오면서 우상기와 우변의 백 양곳말을 공격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좀 어려운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와 대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셔서 어깨너머로 보다가 바둑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술기는 다른 도전자에 비해서 좀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림 반 설렘 반으로 올라왔는데 멀리서 온 만큼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으로 이제 기력습성 카페는 봤었는데요. 바둑 팬분을 이제 가까이서 뵐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이런 기회가 와서 저는 정말 기쁘고요. 이제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만큼 더 재밌는 대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대로 두는 거를 좋아하고요. 정수대로 뒀을 때 젖바둑 승률이 좋은 편이어서 그 부분이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희령 프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외대 동아리 지도사범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젖바둑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젖바둑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보통 승률은 어떻게 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안 진다고, 거의 안 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오늘 상대는 어떨지 모르지 막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와, 거의 안 진다는 말이 너무 그 자신감 있게 들려서 오늘 김용주 도전자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또 김용주 도전자는 한때 강릉을 또 주름 잡았다고 하는 실력자였다고 하니까 오늘 대국 제가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30초. 하나. 이 수는 또 100이 또 고민입니다. 늘 수도 있고요.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또 흙이 한 템포 쉬어가니까 이제는 여기 늘어두기가 흙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 그냥 이렇게 그냥 얌전하게 받아두기에는 4점의 격차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 장희령 프로는 어깨 짚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흙 한 점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돌은 초반에는 안 살려 나오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는 이 젖바둑 이런 거를 복기를 해줄 때
이런 거는 나와서 싸워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력 측정 카페 해설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곰마 하나가 공중에 붕 떠 있으면은 그리고 때이르게 초반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 도전자분들이 결국 이 돌이 공격을 엄청 심하게 당해서 뭐 대마가 죽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사단이 나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곰마가 뜨는 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리고 뭔가 승리하시는 걸 봤을 때 기력 측정 카페 도전자분들이 이 승리하는 패턴을 봤을 때 작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잘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키워서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씌워서 막 이렇게 버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커지죠. 백진영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냥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깎을 거 깎고 여기도 깎을 거 깎고 이런 식으로 그냥 버리기 작전으로 돌입하면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작아지니까 그것이 젖바둑에서 또 나름대로 이점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본능을 좀 억누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주 초반에는 때이르게 곰마가 되는 환경은 좀 피하기를 제가 아주 강력히 권장드리고요. 일단 단단하게 계속해서 김용주 도전자가 초반을 판짜 나가고 있는데 장혜령 프로가 실리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득을 봤습니다. 원래 흑이 먼저 두 칸을 벌려가면서 견제를 했던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백이 그냥 이렇게 벌리고 막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흑이 먼저 뒀는데 백이 그냥 일반적인 정석 진행이 된 것처럼 모양이 형성이 됐으니까 충분히 백 입장에서 이득을 본 모양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데 나중에 꾹꾹 눌러가면서 그냥 이쪽 집 뭐 조금 지어줄 거 지어주면서 발전성만 없앤다면 아직까지는 흑이 굉장히 유리한 형세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쪽 터져 나오는 뒷맛이 있기는 해요. 지금 김용주 도전자가 이쪽 변에 하나 두어놨기 때문에 우변 쪽의 백이 상당히 약하기는 합니다. 좀 큰 자리를 먼저 두어가는 게 좀 중요한데요. 지금 뭐 우변 쪽을, 좌변 쪽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붙여 들어간다든지 가장 큰 자리는 지금 좌변입니다. 또 들어갔다가 괜히 다 죽을까 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이 흑돌은 자체적으로 거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록 측정 카페에서 여기 들어가는 도전자를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못 봤는데 붙였을 때 끼우는 수가 좋습니다. 백이 이렇게 받으면은 흑이 이쪽 단수 하나 끊어두고요. 여기 단수 하나 쳐두고 백이 패를 하면 그냥 패를 하면 되고요. 백이 패가 부담스러워서 있는다 하면은 축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 축이 성립이 되는 순간에 흑이 이렇게 축으로 잡는 것은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따라서 방금과도 같은 변화가 백이 싫다고 하면 위로 맞고 봉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봉쇄를 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뛰고 나면 백이 더 이상 이 돌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봉쇄를 했다고 쳐도 이쪽 입구자가 선수고요. 막을 때 이렇게 딱 입게 되면 자체 공도로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은 글쎄 이거를 기력 측정 카페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 말고 뭐 호선 바둑이라든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 두세 번 두다 보면 이 침입 수단에 대한 감각이 생길 거예요. 그때쯤에는 한 번씩 시도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백이 날일자 걸쳐두고 흑이 받을 때 이렇게 세 칸 높은 벌림을 했을 때 가장
가장 좋은 침입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침입입니다. 이곳 침입이 아니라면 이렇게 붙여 들어가는 수. 두 가지 좀 염두에 두셨다가 실전에 구사할 수 있으면 정말 강력한 침입 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느덧 김용주 도전자는 초읽기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주 도전자가 이 기력지정 카페 프로그램 말고도 그 전에 했던 이런 젖바둑 도전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봤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이 기력지정 카페가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보고 또 맥주 한 캔 이렇게 딱 하나 뜯고 바둑 TV 하나 틀어놓고 보다가 그냥 한번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청을 했던 게 선정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기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사연이랑 신청하는 거랑 채택되는 거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좀 하자면은 가끔 뭐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센터 뭐 이런 데서 저한테 저 이거 신청했는데 왜 안 뽑아주시냐고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뽑아달라고. 근데 그거는 저의 권한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거는 제가 뽑는 게 아니어서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출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기자 신청자분들도 상당히 좀 밀려 있는 것 같고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하고 나서 제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직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3개월 후나 제가 가장 늦게 연락 받았다는 분은 한 5,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들었던 것도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최대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주 도전자는 좀 단단하게 좌하기를 붙여 뻗는 수를 통해서 하변의 거대한 또 모양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작전이에요. 단단하게 이어둔다면 장혜령 프로가 하변을 삭감에 들어올 텐데 삭감 정도지 아예 하변을 아예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지금 김용주 도전자가 초반부터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둔 이런 수들도 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를 당하게 되면 이건 아무리 프로 기사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 삭감하는 정도, 뭐 요 정도나 요 정도라면 김용주 도전자가 뭐 지켜두어도 되고요. 계속해서 넓게 두면서 공격을 엿보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으로는 은근히 또 많이 쫓아왔네요. 30초. 아무래도 좌변 집이 다 굳어졌고 상변에서 또 백이 좀 포인트를 올렸던 만큼 7, 집 차이는 살짝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10. 백초읽기 2회 남았습니다. 그래도 흑 입장에서 좀 좋은 것이 흑이 이제 우상기 거의 결정이 됐고요. 좌상기는 살짝 맛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막아서 정리한다면 이 붙여둔 교환이 이득이어서 그냥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좌상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지금 하변이랑 좌하기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랬을 때 백 모양을 보면은 백이 또 크게 불어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 둘, 백 모양이 커져서 흑이 좀 두려운 바둑은 아니에요. 다섯. 지금 좌변 같은 경우도 백 모양이 넓게 펼쳐져는 있습니다만 흑이 이곳에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네, 이곳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도 살짝 머리를 내밀면서 백 좌변 모양을 충분히 견제를 하고 있는 만큼 좌변은 이제는 확정가입니다. 네, 발전성은 이제 거의 없어진 확정가고요. 늘어둔다면 여기까지 씌워가려고 하나요? 와, 여기는 한번 씌워보고 싶기는 합니다. 살짝 깊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여기 단수를 얻어맞을 수는 없거든요. 역시 받아두고요. 여기서 김용주 도전자의 또 갈림길입니다.
그냥 침착하게 받아두느냐 이러면 제 느낌에는 무난하게 끝내기 싸움으로 갈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를 딱 씌우는 순간에는 또 이 바둑 어떻게 험악하게 변할지 모릅니다. 장희룡 프로가 아예 그냥 니 땅 다 내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붙여 들어가는 순간에는 완전 승부처 싸움으로 급변하는 형세가 그래도 역시 평소에 전투를 좋아하는 기풍들은 이런 결정적인 선택의 장면에서 확실히 전투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눈에 뻔히 보이는 이 모자 씌움 자리를 김용주 도전자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가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네요. 30초. 하나, 둘, 셋. 그래도 장희룡 프로가 하변 부분에서 그쵸 들어가죠. 만약에 이 부분에서 흙 모양을 다 깨면서 타개를 성공시키면 김용주 도전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흙진영이었던 하변이 다 깨지면 흙 입장에서도 그럴 듯한 집이 별로 없습니다. 좌상기도 큰 집은 아니고요. 우상기도 큰 집이 아니어서요. 유일하게 큰 집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하변이 깨지는 순간에 이대구 흙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끝내기 싸움으로 진입이 될 것입니다. 10초 2회 남았습니다. 정면에서는 젖혀 들어가는 게 일감이긴 한데요. 이곳을 맞젖혀 들어가면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렵네요. 시간이 없어요. 김용주 도전자. 제가 이래서 초반에는 좀 일감적으로 많이 빨리빨리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초반에 한 5분, 10분 장고에서 70점짜리 두나 80점짜리 두나 이거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금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쵸, 뭐 이런 수를 결행할지 내가 이곳을 젖혀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늘어서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막 초읽기에 몰려서 한 수 한 수 놓기가 급급하면 실수가 나오기에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김용주 도전자 일단 굉장히 또 강력한 수 하나를 두었어요.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곳 한 점을 끊겠다는 뜻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덮어 씌워가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것은 김용주 도전자의 다음 수 계속 이어지는 수순들을 봐야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말 가장 강력한 수가 나왔습니다. 제 느낌에는 덮어 씌워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일단 중앙 쪽의 흙의 이 봉쇄 연결 고리가 살짝 살짝 허름한 것 같아도 보이는데 일단 또 한눈에 백이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또 은근하게 흙이 또 두텁게 잘 연결시켜 되어 있어서 장희룡 프로도 일반적으로 그냥 행마를 하다가는 또 이 돌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변칙적으로 붙여 들어가면서 행마를 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감각인데요. 흙이 예를 들어서 손을 뺀다면 여기를 젖혀서 이쪽 끊기는 약점, 이쪽 이렇게 끊기는 약점도 노려보고 있고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받으면 다음에 이 단수치는 한 방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의도고요. 지금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아마 호구를 치던지 하겠죠. 좀 안형을 자연스럽게 잡아가는 그런 수순들인데요. 리듬을 탄다고도 하죠. 보통 상대 진영에 침투를 해서 타개를 할 때 이런 붙여 들어가는 상대의 강한 돌에 막 붙이면서 이렇게 행마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등장합니다. 늘게 되면은 30초. 하나, 둘, 늘어두면 넷, 다섯. 그냥 늘어두나요? 네, 일단 젖혀 들어갔는데 이럴 때 이런 거를 장단 맞춰주고 싶지는 않아요. 늘어만 두어도 그러니까 잡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수 당하고 이렇게 선수를 다 당하면, 그러니까 흑이 백두점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백이 나아가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흑의 공격이 좀 무용지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따라서 그렇죠. 아무 응수 안 해주고 그냥 늘고 싶은데 일단 끊어두었고요. 끊어둔 이상 이곳을 만약에 백이 늘어둔다면 기세상 여기는 무조건 늘어야 합니다. 여기 늘어서 이쪽 연결을 해야 돼요. 비록 이렇게 선수가 되긴 합니다만 이쪽이 선수성으로 들어서 중앙 쪽으로 진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변 쪽에 집을 짓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30초. 이 수는 전체를 공격하겠다는 수는 아니에요. 셋, 넷, 다섯, 김용주 도전자가 여섯, 뭔가 공격을 매섭게 할 듯 하다가 또 지금 집 쪽으로 돌아서는 계획을 선포를 했고요. 그러니까 장혜령 프로는 부분 접전에 대해 그냥 결정지어지지 않고 날일자로 중앙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 굉장히 좋네요. 하나, 이런 늘어드는 수를 먼저 교환을 해두면 다섯, 집으로는 당장 손해여서요. 그렇다고 이렇게 교환을 해두자니 여기가 빵단해져 있으면 또 중앙 쪽으로 백의 영향력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손을 빼고 그냥 날일자를 둔 건데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 수는 이었을 때 다음 한 수가 안 보이는데 일단 계속해서 김용주 도전자는 하변의 백돌들을 어떻게 하면 공격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듯한 행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셋, 넷,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나요? 좀 그런 뭔가 손동작으로 보이죠? 이게 절묘하게 넘어가지네요. 이렇게 하고 단수를 치면은 여길 따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네요. 네, 저는 넘어가는 듯한 제스처로 보였는데 연결하려는 제스처였나 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백 모양을 무겁게 해두고 다시 공격을 들어가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하나, 둘, 이곳 늘어두는 수가 선수고 계속해서 씌워 들어가야 될 텐데 이곳 늘어두는 수가 선수고요. 이런 데가 다 선수성으로 들으면서 일단 백이 아래쪽에서 한 집 내는 거는 굉장히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한 집 내는 것도 굉장히 쉽게 낼 수 있고 또 공격을 당하던 그 시점에서 이런 데 자충이 하나씩 차게 되면 이렇게 호구쳐가는 이 모양이 흑도 자충이 꽉 차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김용주 도전자가 공격할 때 좀 몇 가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수는 정말 좋은 수인데요. 성동격서 그 자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둑 격언 중에 하나인데 백이 받아주면은 이제 씌우는 자세가 더욱더 셋, 좋아졌죠. 다섯, 역시 장혜령 프로 그냥 호락호락하게 받아준 적이 없네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백이 그냥 나오기에는 이쪽 뚫고 이렇게 끊기는 약점이 백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또 끊어가기에는 가만히 늘었을 때 좀 자연스럽게 하변이 갇히는 형태도 돼서요. 여기서가 조금 백이 행마가 어려운데 그래도 좀 뛰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좌변의 이쪽에 끊기는 약점은 그 약점을 좀 버티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곳 찔러둔 수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곳이 없이 그냥 띄어두었다면 흑이 찌르고 끊고요.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텐데 이곳에 찔러져 있는 교환이 없으면 그냥 축으로 잡아버리면 흑이 너무 쉽게 좌변을 삭감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혜령 프로는 그곳 찔러둔 수를 이 축을 예방하는
여기 찌르고 끊었을 때 하나, 여기를 단수를 치면 단수로 나가겠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찔러두고 손을 뺀 거고요. 여덟, 또 흙이 이쪽에 머리가 나와 있는 것을 활용을 하면서 김영주 도전자는 공격을 하려는 또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지네요. 그리고 이곳을 잊게 되면 제가 지금 판을 부분적으로만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30초, 하나, 뭔가 좀 더 두터워지면 이제 여기 느는 수도 네. 생깁니다. 다섯, 여섯, 여기 느는 수가 어느 순간 강력해질 것 같기도 한데 김영주 도전자가 굉장히 판을 넓게 보면서 지금 공격을 진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고급 시야인데요. 네, 보통은 이 하변, 이 대마 부분에 시야가 쏠리면서 이 부분 접전에만 생각하기가 쉽상인데 지금 이쪽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보면서 지금 또 하변에 백대마를 몰아쳐 가고 있고 이 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해두고 이 부근에 여기나 뭐 여기나 를 확실하게 선수로 해두겠다. 그러면 뛰었을 때 백이 괜찮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초, 하나, 오늘 김영주 도전자가 셋, 전투하는 이 뭐랄까요?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투하는 이 수일기, 이 시야, 방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전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판 전체를 훑어보면서 전체를 공격으로 운영해 나가는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생명배에는 하나, 둘, 셋,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신민준 프로, 여섯, 나현 프로 막 이런 뭐 대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 대기사분들이 거쳐간 초등학생 때 거쳐간 그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발이 돼서 지역 대표로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대회거든요. 확실히 그런 실력이 남아있네요. 초등학생 때 이후로 바둑을 많이 안 둬서 그 실전 감각이라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많이 표했는데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셋, 넷, 다섯, 그쵸, 여기서는 100도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띄워두고 딱 띄었으면 좀 더 완벽했는데 일단 그 교환을 생략하면서 100한테 살짝 역공을 맞긴 했습니다. 이곳을 두면 여기를 붙이고 찝었을 때 당장은 방어가 가능하다. 이것이 장혜령 프로의 생각입니다. 진짜 가능한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이 두 점을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다. 근데 일단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수읽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선수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선수로 물론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벽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들어갈 수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수준 높은 공격 실력을 보여주어서 30초, 제가 둘, 좀 참고도를 보여드리는 게 다섯, 좀 수준이 굉장히 높게 참고도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데 날짜가 간다면 이제는 장혜령 프로가 거의 받아야 돼요. 만약에 또 손 뺐다가는 진짜 이거 문제가 납니다. 끊었을 때 막으면 이도를 지렛대 삼아서 백이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죠. 둘, 막으면 셋, 여기를 끊어줄 수도 없습니다. 이쪽 단수 여섯, 때문에요. 일곱, 그래서 이 근방이 지금 바로 가나요? 바로 당장은 수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집으로 조금 손해입니다.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 살짝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중앙을 지워 나가겠다. 뭐 그런 작전인 것도 같습니다. 아, 글쎄요. 그냥 갔으면 어땠을까 둘, 좀 궁금했는데, 아, 장희룡 프로는 오히려 이것 붙여서 찝어가는 게 중앙 쪽의 뒷맛이 너무나도 고약해서 안 됐나요, 혹시? 붙이고 찝고 이곳을 두면 끊어두고 여기 들어가는 수를 선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씌웠을 때 내가 안 된다? 글쎄요. 이쪽을 나오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장희룡 프로는 조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따라서 붙여서 넘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여덟, 이수는 아홉, 이곳을 늘어둔다면 찝어서 연결하겠다는 뜻인데 김용주 도전자가 여기 찝어가는 수를 발견을 해야 합니다. 쪽 단수 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으면은 다시 백이 이렇게 넘어가네. 아, 별거 없구나. 여기 다 끊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쪽을 하고 패로 버티는 수를 찾아내야 돼요. 30초. 와, 이거 패로 좌상기 100을 셋, 전체를 다 잡아낼 수 있으면은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또 묘하게 또 상변 쪽으로 날일자를 갔습니다. 중앙 쪽이 좀 급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상변 쪽을 가면서 여기 늘어가는 수를 본격적으로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수가 원래는 굉장히 위험한 수인데요. 여기 찌르고 끊기는 수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위험한 수인데 지금은 다행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히게 흑돌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히게 흑돌이 하나 있어서 당장 김용주 도전자가 뭔가 여기 끊는 수가 있었지 하는 듯한 표정인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 집어가서 네, 지금 그곳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를 끝까지, 네, 수 끝까지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늘면 여기 넘어갈 수 있네? 끝까지 읽으면 돼요, 침착하게.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이곳을 막고 이렇게 되면 문제인데요. 이거는 천지대패가 벌어집니다. 30초. 하나. 초읽기 상황에서 일단 김용주 도전자의 리액션으로 봤을 때는 여섯, 예상치 못한 반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100은 여기까지는 끊어둘 것 같은데 늘면 넘어가서 밀어도 호구 쳐도 될 것 같고요. 늘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막아둡니다. 이제는 잊고 나서 끊을 때 아래쪽으로 단수 쳐서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김용주 도전자가 왜 안 끊지? 끊었으면 나 곤란한 거 아닌가 하는 약간 표정 같죠? 지금은 이곳 있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 넘어가는 수도 굉장히 두터워요. 30초. 하나, 둘, 셋, 김용주 도전자의 선택이 여섯, 계속해서 어려운 선택이 여덟, 아홉.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읽기 하나를 보내는데요.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지막 초읽기를 몰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기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지금도 물론 어렵지만 나중에 더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이 언제 어디서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이 초읽기거든요. 근데 일단 정말 좋은 수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를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선수로 끊겨지게 되면은 우변 쪽에 이 석점
굉장히 얇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붙이고 치받기만 해도 그렇고요. 이 연결고리를 호시탐탐 백이 노릴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곳 기가 막히게 넘어가면서 그 모든 노림은 사라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장희룡 프로도 이게 눈에 가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쪽을 한 번 더 지켜둘 여유가 없어요. 그 정도 형세가 아니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김용주 도전자 이 폭탄을 글쎄요, 이걸 알고 있는 건지 알면서 패의 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냥 지켜두네요.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서는 느낌이 싹 들고요. 김용주 도전자가 하변의 백을 좀 공격을 하다가 이수를 못 봤던 것인지 원래는 이 한 칸 팀 선수를 발판 삼아서 좀 더 매섭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역공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내 공격을 실패했구나. 그럼 다시 집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발견만 한다면은 정말 지뢰 같은 폭탄입니다. 장희룡 프로 입장에서는 이제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지금 상대가 알고 안 두는 건지 모르고 안 두는 건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마냥 손 빼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럴 때 저희는 약간 눈치를 보거든요. 상대가 아는 눈치인지 모르는 눈치인지를 싹 보는데 제 느낌상에 김용주 도전자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희룡 프로도 당분간은 이곳의 약점을 모른 척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 쪽을 좀 더 확실하게 백 입장에서는 또 지켜두고 싶거든요. 백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중앙을 다 잡는 것과 흑이 날일자로 비껴 나오면서 또 탈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을 또 늦춰받으면서 이런 젖히는 뒷맛이 살짝 생겼네요. 연결을 해두어야 할지. 연결을 해두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막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하고 또 끊기게 되면은 귀 쪽에 뒷맛도 살짝 생겼고요. 기세상은 막아가야 하기는 하는데요. 막아두고 이런 데를 붙이면서 상대의 약점도 같이 노리면서 방어를 한다면 또 방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국은 묘하게 잔잔한데 굉장히 매섭습니다. 서로 본격적으로 뭐랄까요, 좀 일방적인 공격은 둘 다 안 하고 있어서요. 뒤가 있는 공격을 두 대국자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응수타진이죠. 이렇게 잡으면 쭉 끊고 여기 젖히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받자니 이렇게 하고 붙였을 때 당장 수는 안 납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또 좌상귀 쪽에 자체 팩감이 정말 많이 나와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팩감이 7개. 팩감 공장이 하나 생겨서 이제 장희룡 프로가 이곳의 펜은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김용주 도전자 여기를 늦춰받았던 것이 30초. 하나, 둘. 지금 엄청난 팩감 공장을 허용을 했고요. 이제는 잔잔한
또 끝내기 싸움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패만 김용주 도전자가 원래 보고만 있었어도 순식간에 그냥 승부패로 이바둑의 승패가 결정 날 수가 있었는데, 일단 좌상귀 쪽에 백의 패감이 굉장히 많이 생긴 이후로 흑도 이 패를 노리기는 좀 쉽지 않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단수 쳐두고 이렇게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아예 손 빼고 큰 자리, 급한 자리, 중앙 쪽 차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중앙을 먼저 건드려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정확하네요. 드디어 김용주 도전자 오늘 제가 말했던, 제가 예상했던 착점 중에 한 곳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가 너무 좋아요. 이 수가 비껴 들어가면서 백의 약점도 노려보면서 이 두 점을 또 절묘하게 살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행마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그냥 이렇게 한 점만 잡자고 하면 이 정도 그냥 하고 또 다른 데 큰 자리 두면은 상당히 실리로 이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부터 약간 거슬렸던 흑의 약점입니다. 꽃을 두고 이런 부분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약점이, 들여다보는 약점이라든지 살짝 숨어 있어요. 아니면은 붙여서 계속해서 끊어가더라도 근데 진짜 여기를 너무나도 잘 넘어가 두었습니다. 여기가 차단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 수를 당하는 순간 흑이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나갔을 때 이쪽 끊기는 것과 이쪽 끊기는 게 맞복이고요. 이곳 넘어간 수가 감히 제가 이 대국을 김용주 도전자가 승리를 한다면 거의 승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요. 분란의 여지를 많이 없애는 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두고 지켜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 돌을 살리는 것도 상당히 크기는 한데 여기 침입을 당했을 때가 큰 문제입니다. 3-3 침입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손을 뺐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원래라면 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은 이 정도 끝내기가 가능한데 지금은 전체를 끊자고 했을 때 이게 원래 예를 들어서 흑이 이렇게 두터우면 여기를 젖히고 막아서요. 끊으면은 이 자충을 계속 활용하면서 연결을, 이 흑 두 점을 연결하면 백이 수상전환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이 이렇게 있죠. 이런 수는 지금 흑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를 두면 아마 그냥 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 선을 막아서 넘어갔을 때 흑이 둔 것과 흑이 두면은 11집이 나는데 백이 둠으로써 백이 뭐 한 5집이 불어나니까 한 15집 정도 되는 끝내기가 지금 반상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장희룡 프로는 우상귀를 먼저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가두었고 여기서 뭔가 김용주 도전자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받아두어도 다행히도 이곳 단수가 굉장히 아픈 자리여서요. 단수하고 있는 순간 이 백돌 전체의 연결이 끊기면서 하변 백도 문제가 돼서 밀어둔 수는 다 선수입니다. 그냥 귀를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하변에 하나 날일자를 가둔 교환. 패 들어갑니까? 지금 그 수를 발견을 했네요. 이 수를
이 수를 언제부터 봤을까요? 자산기의 팩감 공장이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인데 역시 김용주 도전자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제가 이 찝고 막아가는 패 작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둘, 셋. 있는 게 되나요? 제가 이 수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고 변화를 그려보았는데요. 여길 뚫으면? 여길 뚫으면 어떡하죠? 끊고 이런 형태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런 일단 펜은 남아있네요. 근데 이거 흙이 결행할 수 있나요? 백이 어느 순간 이런 거 하나 다 해두면 흙도 좌상기에 자충이 걸리면서 결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냥 김용주 도전자는 그냥 끝내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도 패로 버티는 게 남아있었는데 일단 패가 안 된다는 판단하에 김용주 도전자가 그냥 끝내기 선수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은 우상기를 누가 가느냐, 우상기 3-3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리고 이 하변과 이 우하기 쪽에, 우하기 우변 쪽에 이 미지수의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국의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상기를 김용주 도전자가 이 3-3 침입을 살짝 놓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예상이 돼요. 제가 못 보는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끊었을 때 재수읽기로는 이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3-3을 침입하면 이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넘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대구 끝내기 승부까지 지금 끝내기 승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도전자가 한태희 프로랑 이전에 4점에 대국을 했을 때 중반까지 굉장히 잘 두다가 끝내기에서 사정없이 당하면서 역전을 허용했다고 했는데요. 과연 오늘 대국에서는 지금 그래도 유리하게 중반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유리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이렇게 두면은 젖혀 이어서 굉장히 큰 끝내기긴 하네요. 좋은 끝내기가 또 나왔습니다. 장혜령 프로도 이 우상기 3-3을 너무나도 두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김용주 도전자가 막아가면서 발생하는 이 급한 곳을 빨리 처리하고 어떻게든 선수를 잡아서 우상기를 선점하고 싶을 겁니다. 살짝 제가 개가를 해볼까요? 여기다 한 15집? 아래쪽도 한 15집? 두텁긴 한데 15집, 30집. 이곳은 이곳을 이렇게 당했다고 봐야 할지 당했다고 보면 14집, 15, 14, 44집. 여기도 굉장히 세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한 5집만 세볼까요? 흙이 한 50집 정도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흙이 한 50집이면
마지막 이 10초. 좌변이 둘, 셋, 거의 20집. 넷. 20집. 쪽이 좀 애매한데 8집, 28, 30. 30에 한 40. 중앙. 집으로 굉장히 미세한데요. 중앙 쪽에 아무래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런 곳들이 흙이 근데 좀 얇습니다. 이런 데 있는 것도 선수고 지금 이렇게 젖히고 막고 끊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또 둘, 가정을 하면 흙의 연결고리들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백이 좀 불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중앙이고요. 그리고 이곳을 밀어갔나요? 어차피 이곳을 끊어가고 늘었을 때 죽는 약점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이곳 붙여가면 또 일이 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길 젖혀 들어가면 이렇게 뒤로 끊어가는 수가 또 성립이 돼서요. 마지막 10초. 잡았을 때 둘, 갑자기 또 셋, 우변이 전체가 또 백집이 되죠. 여섯, 지금은 일곱. 받아두어야죠. 그랬을 때 이 교환이 좀 상당히 악습니다. 네. 김용주 도전자가 이 미지수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살짝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역전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장혜령 프로가 어떻게 끝내기를 진행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30초. 하나, 지금 여기를 역으로 또 가고 싶기도 하고 넷, 흙한테 다섯, 당하는 것과 또 여섯, 백이 역으로 가서 일곱, 여덟. 늘어가는 수는 또 다르거든요. 장혜령 프로는 이득 볼 수 있는 곳은 다 이득 본 이후에 이곳 우상기의 노림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두는 걸 봤을 때 상대가 우상기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 10초. 좌변 쪽, 좌상 쪽 이 페버팀처럼 다섯, 네, 여섯, 또 한 번 슬쩍 눈치 보면서 여덟. 이득 볼 거. 그 수는 조금 실수인데요. 그거는 이쪽 한 점 잡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 수 한 방으로 지금 바로 그래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 이 2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크죠, 이 한 점이. 제가 이 날일자 갈 때부터 살짝 불안하기는 했는데 날일자 간 이후에 김용주 도전자가 손을 빼고 다른 곳을 잘 착점을 해서 이 수가 끊는 게 안 되는 수라는 것을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뭔가 장혜령 프로가 우하기 쪽 흙대 이 전체를 좀 추궁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니까 2점을 잡으면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큽니다. 넷. 네, 그것도 들어가죠. 이을 수밖에 없어요. 장혜령 프로는 그냥 여기보다 우상기가 크다 이겁니다. 김용주 도전자 굉장히 잘 두고 있었는데 끝내기에서 한번 방향착오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거 따내면서 빠르게 두텁게 정리해야죠. 너무 큰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상기는 백한테 넘겨주고 다시 좌하기 한 점 따내면서 큰 자리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래프가 돌아왔어요. 그거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젖혀 들어가면서 이 끊겨지는 이 약점이 신경 쓰였던 것 같은데요. 김용주 도전자가 집 자체로는 여기가 너무 큽니다. 이게 그냥 한 점이 아니고 거의 선수성으로 듣고 있는 다음에 뭐 찔러 들어간다든지 한 칸 띄어서 계속 들어가면 너무 커서 흙이 또 막아야 하는데 너무 두텁고
너무 큽니다. 4초. 하나. 이 돌이 또 하변의 백돌이 전체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앙을 쪼여 들어갈 때도 맛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변 쪽 현점이 눈부시게 큽니다. 대국할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흑도 한 점이고 백도 한 점이니까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영주 도전자가 이곳 한 점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수 치는 수도 굉장히 커요. 흑이 는다면은 백이 늘어서 장희령 프로가 또 큰 자리 또 둡니다. 오늘 김용준 도전자가 정말 잘 두었는데 대국의 그 난이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높았던 만큼 뭔가 봐야 되는 수도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이런 수읽기가 많이 남아있었고 싸움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펼쳐졌던 만큼 김용주 도전자가 여기저기 수읽기 하면서 형세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변에서 이거 끊어간 수가 좀 결정적으로 역전을 허용하는 수였고요. 언뜻 보기에는 여기는 2점이니까 더 크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 이 두터움과 중앙 쪽 쪼여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 너무나도 컸습니다. 입장에서 충분히 놓칠 만한 곳이었다고도 판단이 되지만 오늘 좀 아쉽네요. 김용주 도전자가 굉장히 수준 높은 대국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살짝 아쉬웠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곳 따내는 것이 선수가 듣는다면 여기 늘어가는 수도 선수로 들어서 끝내기로 정말 많이 당하는데요. 끝내기로 눈부시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이 네 집 차이는 5.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또 개가를 해볼까요? 늘어져 있다 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도 여기도 백이 젖혀일지 흑이 단수 칠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여기는 흑의 손을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41, 2, 3, 4, 5, 6, 7. 흑은 한 47. 흑은 지금 늘어난 게 하나도 없죠.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백이 확실히 두텁고 하나, 둘. 확실히 백이 두텁고 집도 많네요. 5. 10집, 15, 17, 18, 19, 20. 20에 거의 한 23집. 30, 43세. 43세 지금 여기 45세? 아까 제가 흑집을 47집을 봤는데 여기 끊기는 것과 흑이 이곳을 두면 이렇게 잡는 것이 맛보기입니다. 그러면 뭐 이만큼 이만큼 정도의 차이.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김영주 도전자가 6, 7, 8. 우상기 쪽은 제가 한번 끝나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3-3을 잠깐 놓친 건지 아니면은 별로 크다고 생각을 안 한 건지 그게 1차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 중앙 쪽에 공격도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쉽게 마무리하면서 끝내기로 진입하려고 했던 게 역전을 허용하는데 2가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기 쪽을 놓친 거 하나, 뭔가 중앙 쪽이 공격을 하던 돌들이 이제 백의 두터움으로 뒤바뀌면서 백한테 실리를 허용하게 된 것, 그 2가지가 결정적인 이 대국을 패배하는 데 있어 좀 패인이 아닐까
마지막 10초. 싶습니다. 그거 끊어가는 수가 되나요? 그거 끊어가는 수가 되면은 일단 늘면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 저도 쓸기가 너무 어려워서 잠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이쪽은 흙이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백의 퇴로를 막아가는 수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쪽으로 변신을 했을 때 백이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사석작전 정도로 충분한가요? 네, 여기 돌이 있고 끊을 때 그냥 젖히고 먹어서 이렇게 해도 뒤로 다 쪼여 들어가는 수가 선수니까 중앙에 큰 집이 낫다. 5, 6. 네, 백이 잡는 수는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죠.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반격이 들어오긴 했네요. 저는 백이 날짜 가면 연결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좋은 반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용주 도전자가 지금 형세가 조금 불리하다는 것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희령 프로가 제가 젖바둑 두는 것도 그렇고 처음 보는데 확실히 경험이 많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어디 하나 뭔가 무리하는 수 억지로 이 4점 젖바둑을 접어야겠다 이런 수 하나 없이 되게 부드럽게 이 대국을 역전을 했습니다. 상대를 좀 정확하게 간파했던 것도 이 대국을 역전하는데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 말씀드렸지만 약점이 남아있는데 승부 호흡으로 그곳을 버텨내면서 또 지켜두었고 중앙 쪽 압박할 때랑 또 이 우하 쪽 여기 입구자 가는 그런 승부 호흡도 상대의 실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좀 톡톡히 공을 세웠습니다. 야금야금 이 4점 젖바둑 차이를 쫓아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 기록 측정 카페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신야기사일수록 젖바둑 경험이 없으면 정말 이 힘으로 마지막 10초. 찍어 누르려고 하는 듯한 그 내용, 바둑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요. 장희룡 프로는 오늘 그냥 상대가 두는 거 이렇게 따라 두면서 살짝 실수했을 때 조금씩 극복하고 두텁게 두면서 또 조금씩 극복하고 그래서 야금야금 따라온 게 벌써 이 그래프 차이를까지 벌려두었습니다. 김용주 도전자는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큰 실수를 한 거는 없습니다. 김용주 도전자가. 하변에서의 살짝 공격 실패? 하지만 그래도 좌변에서 살짝 이득을 또 봤거든요. 또 어느 순간 근데 우상귀 큰 자리, 우하귀 큰 자리, 또 중앙의 두터움 다 뺏겼습니다. 장희룡 프로가 정말 잘 뒀다고 젖바둑의 명국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둔 바둑이네요. 이거는 따내는 게 너무나도 크죠. 따내는 게 6, 7, 8, 9, 10집, 10집짜리인데
이곳을 흙이 더 파고 들어봤자 뭐 이 정도인데 한 4집 정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고요. 좀 장희룡 프로 뭐 많이 이겼으니까 지금 정도면 차이가 여유가 있는 만큼 또 받아줍니다. 김용주 도전자 뭔가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는데 마지막 10초. 하나, 둘, 저한테 셋, 그 사전 인터뷰를 할 때 다섯, 약간 여섯, 제스처도 많고 일곱, 표정도 많고 여덟. 뭐 그런 기풍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방송대국인데 이렇게 막 움직여도 되나요? 이래서 제가 편하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도 그래요. 이러니까 막 안다고 TV로 많이 봐서 그런 말도 해주셨는데 확실히 뭔가 표정도 좀 다양하고 그 형세 본인이 생각하는 형세가 표정에서 좀 드러나는 그런 도전자로 네,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중앙 쪽 따내는 게 굉장히 큰데 김용주 도전자는 일단 우하기를 막아갔고요. 이게 처음에 분명히 흙이 막 공격하던 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100집으로 100이 이게 몇 집인가요? 이렇게 세보겠습니다. 서른 하나에 뭐 따내는 것까지 하면 35집. 와, 100집이 이렇게까지 큰 집이 날 거라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는데 굉장히 큰 집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 차이를 흙이 좁혀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100집이 10초. 어디서 줄어들 만한 모양도 없고요. 흙집이 불어날 모양도 없어서 다섯. 개가까지 이 대국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 정도 차이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 젖혀있는 수도 굉장히 크죠. 김용주 도전자가 끝내기를 이렇게까지 잘하는 도전자였다면 중반에 조금만 더 판세를 잘 읽으면서 두텁게 처리만 했어도 충분히 개가 바둑을 가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얼굴에 아쉬움이 상당히 짙게 묻어나네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했을까 싶은 표정이기도 하고요. 좀 어렵긴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잘못 뒀는지 저도 이 대국을 지금 총평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실수는 정말 여기 끄는 거. 결정적인 실수는 여기 끄는 거 하나인 것 같고 중앙에서 좀 어려워서 김용주 도전자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두지 않고 좀 다른 곳을 계속 두어갔던 그런 것들이 결국 100이 다 차지를 하면서 큰 집을 허용한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이곳 끊어서 바꿔치기 한 거랑 이 우상귀 3-3을 생각보다 좀 작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두는 걸로 봤을 때 이 수를 못 봤으면은 뭔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로 티가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좀 태연하게 그냥 뭐 이거는 이런 자리 이런 느낌으로 처리가 됐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작다고 판단했던 것이 판단 미스였습니다. 확실히 3-3을 파인 후에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게 좁혀지니까 실수 한 번으로 바로 역전을 허용당했기 때문에
좀 더 아쉬운 바둑 내용이고 뭔가 본인 스스로도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꼭 대국이 끝나고 복귀 때 여기 패 보셨는지랑 패 보고 있으셨는지랑 이쪽 3-3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꼭 물어보고 싶네요. 하나, 둘. 그래도 셋. 김용주 도전자가 타이젠 7단까지 갔었던 굉장히 실력자거든요. 제가 최근에 타이젠은 6단에서 7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랑 한번 5점에 뒀는데 다섯 점에는 제가 이제는 어렵더라고요. 5점에는 져서 제가 근데 그분한테 4점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서 5점에 그분이 이번에는 너무 이기고 싶다고 하면서 5점에 한번 뒀는데 5점에는 이제 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4점에 두자고 했는데요. 김용주 도전자도 4점 이 두는 오늘 대국 내용만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다듬어지면 충분히 이제 4점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늘 좋은 대국 내용 보여주었습니다. 중반에 이런 성동격서 작전 하면서 이것 정말 들여다보고 여기 뛰는 것까지는 정말 현란했어요. 거의 축구로 따지면 한 이강인 드리블 정도? 백진영을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면서 잼 날리고 공격하는 거 엿보고 하는 게 엄청났는데 장희령 프로가 어렵게 응수하면서 판을 좀 흔들어 가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는 능력에서는 확실히 장희령 프로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요. 강릉에서부터 왔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부산은 가본 적이 없다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는 상당히 많이 가봤습니다. 뭔가 가족 여행도 그렇고 부모님이 좀 강원도를 좋아하셔서 항상 가족 여행을 갈 때 강원도 쪽을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강원도라는 지역이 좀 편해져서 성인이 돼서 여행을 갈 때도 제가 그냥 강원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강릉은 또 그렇게 많이 안 가봤는데 일단 강원도 제가 또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김용주 도전자 결과는 좀 아쉽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런 결정적인 좀 중요한 장면에서 손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 조금씩 나왔는데 셋, 넷, 다섯. 그런 부분이 아마 최근에 좀 대국을 많이 쉬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바둑 두고 하는 게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관람 위주로만 요새는 많이 하고 있다고 했던 것이 이게 대국량이 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승부처에서 승부 감각이 조금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장면이 어려운 장면이 딱 펼쳐지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루는 습관이 좀 생기는데 김용주 도전자한테 오늘 심하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심하진 않았는데 살짝 중앙 쪽에서의 정리를 좀 미뤘던 것이 살짝 또 이 대국의 패인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또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살짝 찾아봤고요. 이게 아마추어 분들한테도 성립이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그 프로 세계에서는 이 대국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대국이 많았을 때랑 현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승부처에서 그 결정짓는 능력이나 아니면 중반에 형세를 판단하면서 하나, 둘, 이 승부수를 던지는 이런 감각 같은 게 예전에 비해 많이 무뎌졌다고 스스로도 느껴서요. 근데 그것은 뭐 수익기가 부족해서 내지는 뭐 감각이 떨어져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순전히 대국량이 아무래도 예전에 막 국가대표 하면서 뭐 시합을 제대로 뛸 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거기서 오는 부족함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김용주 도전자가 만약에 앞으로 뭐 프로기사분한테 4점에 꼭 승리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실력을 앞으로 더 상승시키고 싶다 하면은 좀 스트레스 받겠지만 대국하는 게 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래도 대국을 조금씩 늘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또 제안도 드립니다. 아마추어 분들도 이 승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저는 정말 또 한편으로는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주변에는 다 이 바둑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 실력으로 철저히 평가받는 세계에서 워낙 살다 보니까 이 바둑을 두는 게 승부를 떠나서 온전히 즐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래도 뭐랄까요, 제 느낌에는 그래도 취미니까 뭔가 좀 더 즐겁게 바둑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주변에 또 바둑에 정말 진심인 아마추어 분들 보면은 승부에도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패배를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바둑은 아무래도 승패가 걸려있는 싸움이다 보니까 취미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둘 수 있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대국은 시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조금 그 최전선에서 물러나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회다 보니까 이 승부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순 없는데 그냥 뭐 친구들끼리 예를 들면은 뭐 한강 가서 돗자리 펴놓고 가끔 저 바둑 두거든요. 뭐 그럴 때나 아니면 뭐 바둑 팬분들이랑은 또 그렇게 바둑 동아리에서 뭐 두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훨씬 좀 부담이 덜하니까 또 예전에 제가 재밌게 바둑 두던 때로 돌아가서 좀 둘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용주 도전자는 끝내기까지 침착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대국 개가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희룡 프로 특히 이 기록 직전 카페 첫 출연인데 거의 제가 여태까지 좀 감탄을 하면서 봤던 젖바둑이 뭐 김혜민 프로 또 몇 명 있었는데 선배 기사들 분 중에 박지은 프로도 있었고 뭔가 확실히 그 여유가 느껴진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장희룡 프로는 저보다 2년 정도 늦게 입단했고 저랑 비슷한 또래의 기사인데 젖바둑 접는 능력은 30초. 상당히 그 선배 언니들처럼 농 익었습니다. 외대 그 지도사범으로 나가면서 좀 어느 정도 숙련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나 별로 잘 안 지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또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내기, 중간 끝내기만 남았고 막간의 끝내기 타임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젖혀있는 자리가 아무도 선수가 아닐 때는 저희가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해두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00이 젖혀 이으면은 흙이 한 집이 줄고 100이 한 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흙이 젖혀 이으면은 100 한 집이 줄고 흙 한 집이 늘어서 이거는 두 집짜리. 그러니까 어느 쪽을 젖혀 이어도 양쪽이 선수가 안 되는 곳은 젖혀 있는 게 두 집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세 판단을 할 때는 서로 한 집씩 나눠 가지면서 반반 권리를 인정하면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변 쪽에 두 집짜리가 제일 큰 끝내기예요. 이제는 마지막 한 집짜리랑 반패가 남았고요. 팩감은 한눈에 봤을 때는 흙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패를 지금 발견을 못한 것 같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국 근데 전체적으로 대국 내용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저도 막 수읽기 하느라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뭔가 중앙 쪽에서부터 하변에 김용주 도전자가 공격을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중앙으로 옮겨가고 좌변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수읽기의 변화가 굉장히 다양했어서 저도 이 형세에 따라서 또 그려보는 변화도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참고도를 그리느라고 머리가 아픈데요. 확실히 중앙 쪽 접점에서 기력 측정 카페 도전자분들이 실패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중앙이 마무리 짓기가 확실히 좀 어려운 영역인 것도 같고요. 40집 대 55집, 15집 차이. 오늘 대국 115집 승으로 김용주 도전자의 4단 도전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번 한태희 프로랑 둔 대국과 비슷하게 중반전까지는 정말 잘 두었는데 마지막에 끝내기 들어가면서 역전을 허용했던 것이 오늘 이 대국의 패인이었습니다. 장혜룡 프로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상대를 제압하는 내용을 보여주었는데요. 첫 출연인데도 불구하고 젖바둑에서 굉장히 노련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바둑이 끝까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중앙에 전투를 하면서 좀 재밌게 둔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좀 공격적인 기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두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뒀는데 역시 프로는 다르다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매번 강한 도전자의 참여로 점점 흥미로운 기력 측정 카페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